갱년기로 인한 우울감과 피로감에 삶이 무기력해지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말로만 듣던, 광고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증상들이 저한테 나타나서, 예를 들면 갑자기 아무도 더워하지 않는데 나 혼자 얼굴이 화끈거려서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거나, 아니면 밤에 잠을 못 자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깨어 있었다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신경질이 나서 그 화를 분출할 수 없었을 경우가 어느 순간 나한테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흔히들 갱년기를 최대 인생 전환점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갱년기 1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남은 30년의 인생 삶의 질이 많이 좌우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모든 사람이 인생에 한 번은 거쳐야만 하는 갱년기를 스마트하게 보내기 위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두 가지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필라테스 운동을 20년 동안 계속 꾸준히 해왔고, 20대 몸매를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생활 습관하고 식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속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말하는 게 좀 지루하시더라도 제 영상 좋으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갱년기라고 하면 가장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완경, 뭐 의학적 용어로는 폐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를 하고 난소에서 뭐 배란을 하지 않는 그런 기간인데, 보통 그 완경이나 폐경 기간이 40대 말에서 50대 초반이라고 하는데요. 완경 나이가 일률적인 건 아니고 생리가 완전히 없어지고 나서 1년을 갱년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갱년기가 중요한 이유가, 갱년기 때 보낸 10년이 저희가 100세 시대인데 나머지 30년 동안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하니까요. 갱년기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갱년기를 맞이하면서 제일 먼저 한 거는 부인과를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는 거였는데요. 너무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제 주변에는 산부인과, 부인과에 가서 처방받으시는 분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갱년기 증상이 생기면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길 바라면서 그냥 견디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요.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달이 돼서 호르몬 처방을 받으면 갱년기 증세의 하나인 열감이나 기분 변화, 피로감 등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TV 인터뷰에서 가끔 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폐경 이후에 호르몬제를 먹지 않아서 골다공증이 심하게 와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제를 투여를 하면 골밀도가 많이 증가가 하고 골절이 감소된다고 많이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호르몬이 피부의 두께나 탄력성 유지에도 많은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암의 발생률은 많이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궁 내막암이나 유방암처럼 호르몬 의존성 종양이 있던 분들은 호르몬 처방을 안 하시는 것들이 좋은데, 이런 질환이 없으셨던 분들은 의사와 상담해서 호르몬제 복용을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게 보행 능력이라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걷지 못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 하는데, 저 같은 1인 가구에게는 제일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호르몬제 복용으로 인한 유방암 발병률이 약간 높다고 하지만, 그 부작용보다는 호르몬제 복용으로 인해서 얻는 이점을 보고 부인과를 정기적으로 다니는 것을 매우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양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또 말씀드렸는데, 먹는 것 외에도 뭐 노니 주스 같은 건강 보조식품을 먹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저는 콜라겐하고 비타민 C도 같이 먹고 있습니다.
콜라겐도 피부 탄력과 뼈 건강 때문에 먹고 있는데요. 콜라겐은 20대 말부터 없어지기 시작해서 40대는 20대의 절반 정도만 남아있고 70대에는 20대의 한 10%만 피부에 남아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약으로 먹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분자 콜라겐을 먹어야지 피부에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분자 콜라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입자가 작은 거를 먹으면 피부 조직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저분자 펩타이드 콜라겐 종류를 드시면 먹으면 피부 조직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90% 이상이 피부로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에버콜라겐으로 먹었을 때는 미미하지만 피부 탄력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비오틴 때문에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덜하고 겨울 되면 발 뒤꿈치에 각질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많이 감소가 됐었거든요. 근데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다른 저렴이 콜라겐으로 갈아탔더니 그런 부분들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이 부담이 됐지만 제 건강을 위해서 다시 에버콜라겐으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제품으로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한번 좋은 제품으로 드셔보시길 한번 권해드릴게요. 밑에 링크 달아놨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먹는 게 비타민 C인데 비타민 C는 면역력 강화하고 항산화를 위해서 먹고 있는데 또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한 성분이 비타민 C라고 해서 같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타민 C가 또 노화로 인해서 사람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되는데 이걸 예방해주는 효과가 또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침에 비타민 C를 먹고서 출근을 하는데 비타민 C를 먹고서 일을 하면 확실히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서 아침 시간에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비타민 C를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시는 걸 권하고 있는데 비타민 C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닥터스 베스트 비타민 C는 스코틀랜드산 원료를 쓰고 있는데 이게 안정성도 많이 좋고 유전자 변형이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직구로 아이허브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쿠팡 직구로 샀는데 이게 훨씬 좀 저렴해서 요새는 제가 쿠팡에서 직접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갱년기 너무 어렵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들 슬기롭게 부인과 정기검진을 통해서 가장 전문적이고 그리고 가장 의학적이고 안전한 병원을 통해서 한번 상담 받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한 주 보내세요.